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빨간불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상전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희랑 끝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장원 급제할 이슈들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또 화끈하게 바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확인해보면서 내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말 주말 동안 걱정 많으셨던 투자자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역시나 우리 반도체주들 큰 폭으로 밀렸고요. 또 오늘 반도체 업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희 주상전화에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오늘 그 공백을 바이오와 2차전지 저PBR 주들이 메꿔줬습니다. 특히나 이 저PBR 관련주는 밸류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금융과 자동차 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줬는데요. 장원급제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뜨거웠던 감자 바로 이 하이브와 글로벌 텍스프리 소식입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슈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하이브가 오늘 7%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의 독립시도 이 기사가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뉴진스가 속해 있는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 80%가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진이 20%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브 측의 설명은 핵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요. 또 사업상 인사상 비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BTS의 군 제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이슈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사업이 철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텍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프랑스 쪽의 영업이익은 50억 원 정도로 글로벌 텍스프리 영업이익의 15에서 20% 수준이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프랑스 쪽 영업이익 100억 원은 과도하다, 또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대표는 한 달 안에 이 내용을 소명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장원급제 지금 바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 갈 섹터로 알아보는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장원급제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 핫했던 이슈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들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비주가 8% 넘게 하락했고요. 바이오, 원전, 자동차 대표주들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터주도 오후장 들어서 하이브에 악재가 나오면서 3%대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과연 두 분의 픽은 어떤 섹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님은 원전,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자동차 대표주를 꼽아주셨어요. 그럼 정태근 이사님이 뽑은 자동차 대표주부터 먼저 저희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융주를 비롯한 저PBR주가 올랐는데 그중에 하나인 현대차, 기아도 동반해서 4% 넘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현대, 기아 다시 전고점 돌파 트라이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사님이 꼽아주신 주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 PBR주 안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가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왜냐하면은 중요할까요? 어쨌든 다시 밸류란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 밸류를 통해서 단단한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법사항이라서 결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해주게 되면은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자 감세.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이거를 좋다고 말하느냐? 네. 우리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이슈들을 해가지고 자동차 금융주가 오르게 되면은 그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나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렇죠. 되고 안 되고는 어찌 보면 기재부 장관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이슈를 해가지고 자동차 금융주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걸로 우리는 취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현대차그룹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뭐 3조 5천억대 같은 경우는 이제 놀랍지 않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실적 해석도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만약에 밸류 얘기가 안 나왔다면 과연 좋게 평가를 할까? 환율 얘기 안 났으면 과연 좋게 평가를 했을까? 우리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그때 해석이 다른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뭐 그걸 떠나서 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슈가 나왔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란이 전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돼요,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란 내에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히잡 여성 이제 도덕 경찰인가요? 뭐 도덕 경찰이라고 있던데 거기에서 끌려가가지고 입문상이 1주년 됐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서 지금 시도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쪽하고 분쟁 이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속 시끄러운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고 미국이 이제는 네타냐후를 얼마만큼 어찌 보면 이제 네타냐후는 금쪽이라고 중동의 금쪽이라 봐야 되는데 이 금쪽이를 얼마만큼 잘 달래느냐가 일단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좀 봐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전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은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섹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코스피가 1.1% 넘게 올랐는데 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 돌아서는 국면에서 이제 주도주는 밸류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일단 시장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네. 이성훈 차장님도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기가 오늘 잘 가긴 했는데 다시 좀 전고점 돌파를 좀 트라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올해 초에 기업이 이제 저 PBR 중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먼저 가장 다른 종목과 섹터 중에서 반응했던 게 현대차 기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총선에 대한 다가올수록 이 저 PBR 주들의 주가가 많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근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번에 저 PBR 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좀 얘기하면서 똑같이 지금 이 자동차 금융업종이 지금 먼저 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 전만 올해 초만큼의 뭐 새로운 뭐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올해 초와 대비해서 환율도 그렇고 지금 실적에 대한 평가, 추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슈에 의한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매크로 지표는 이 자동차주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까? 저는
가능성은 지금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통화 정책에 의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뭐 금리나 늦추고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올해 초보다는 자동차주들에 대한 여건은 저는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전에 주가를 좀 눌렀던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었지만 지금은 CU 인버스트 데이때 이 하이브리드 차가 이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을 그나마 좀 불식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동차주들을 이 현대차, 기아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타이어주 이런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한번 좀 편입을 해봐서 이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집중화보다도 약간 좀 분산되는 이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뭐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오늘 반도체 주들도 하락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상반기 내내 반도체 그리고 저PBR주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도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뭐 총선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어떤 순환매를 좀 기대를 했지만은 결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바스켓으로 대형주 위주로 계속 담아가는 패턴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대형주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게 상반기 때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주까지 확장해가지고 좀 분산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들어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전 섹터인데요.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탑픽 섹터입니다. 네. 이 30조 이 체코 수주전에 프랑스와 한국이 나서고 있죠. 두 분은 과연 어떤 의견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전주의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긍정 의견 주신 이성욱 차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총선 이후로 원전주들 쭉 빠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좀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저가 매력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려됐었던 그동안의 원전주들을 좀 눌렀었던 여러 가지 이슈 부분이 해소되는 어떤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 이런 체코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수조 성공은 아니잖아요. 입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넣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몇 주 전에도 좀 계속 나왔었던 그런 이슈였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얘기가 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원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뭐 이 주가로만 봤을 때는 뭐 이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역시 또 몇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주에 대한 뭐 이슈가 좀 있었다는 것 자체로 이 투자 심리를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과정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좋은 상황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까지 예상을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원전주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기에 대한 뭐 수요 증가나 이런 부분은 좀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자 심리가 바뀌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주, 다음 주에 원전 일정이 좀 무더기로 있긴 하잖아요. 뭐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한하고 폴란드 차관도 방한하고 또 체코 원전 수주를 또 앞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원전주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이러한 수주 쟁탈전이 좀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정을 주셨거든요. 우리나라 다 될 거예요. 다 그런데도 될 거예요. 부정입니까? 왜냐하면은 기대감의 상승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네. 탈탈원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2020년도, 2021년도 초반까지 상당히 주가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받을 거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슈에다가 플러스 탈탈원전까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미 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확정 수주라는 겁니다. 확정 수주.
지금 이제 폴란드가 먼저 되고 이제 체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체코가 되면 폴란드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키까지 있거든요. 튀르키예까지 있거든요. 다 되면 이거 아마 100조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감, 우리가 할 거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으로는 주가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수주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특히나 체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수원 사장님이 상당히 많이 공들였어요. 코로나 시즌 때도 체코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 봉사활동할 정도로 그만큼 공 많이 들였고 그리고 체코 국기가 아이스하키거든요. 네. 거기 거기 후원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단지 이제 그 신경 썼던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후보에서 제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뭐 99.999%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두 기를 미국 쪽으로 주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체코가 이제 4기가 되게 되면은 폴란드도 2+2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3차 원전 같은 경우에 어부지리로 이제 우리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한 4기 정도 같아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건 IGA, 정부 간 협상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원전이라는 게 이번에 할 거야 그래가지고 확정 수주가 바로 다음 달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체코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부정을 드린 거고 원전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이미 2020년, 2021년도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기대감이 아닌 확정 수주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 그리고 원전은 조선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 세 번째 주제는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사실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또 하이브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네. 과연 이 악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꺾이는 걸까요? 엔터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엔터주는 아쉽게 두 분 다 부정 의견이시네요. 네. 오늘 또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가 맞아요.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하이브가 급락했는데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엔터주 안에서 그래도 하이브가 그나마 좀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좀 꺾이는 걸까요, 투심이? 그러게요. 저도 뉴진스 좋아하고 하이브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갑자기 또 그 고백을 해버렸네요. 그 하이브 아직 뉴진스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속 시끄러운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서 그 어도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1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때 K-팝 음반 판매량이 2,075만 장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9% 정도 역성장입니다. 지금 역성장하는 게 지금 아마 몇 분기 만에 처음일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은 뭐 어도 같은 경우는 하이브 이슈 같은 경우는 종목 이슈라고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앨범 판매량이 이제 어쨌든 1분기 역성장이기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건 딴 거 없어요. 바닥 인식.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서 바닥을 다진 듯 한데 조금 이런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접근할 때가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앨범 판매량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온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고 이 부정인 이유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엔터주까지 저희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봤고요. 나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